여러분 안녕하세요. EUV 시장 수혜 종목 마지막 네 번째 시간 TSK ENF 테크놀로지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진 세미케어부터 시작된 공부가 벌써 이제 5종목 중에서 3종목을 했고 이제 두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TSK하고 ENF 테크놀로지. 우리가 이제 포토 공정 설계도, 반도체 설계도를 어떻게 구조를 해서 그려서 전사를 시켜서 이것을 우리가 다이, 그러니까 반도체 다이로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봤죠.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수박 거달기식의 공부지만 이 전 과정을 한번 다 살펴보면서 각각 어떠한 기업들이 각각 어디에 작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업들이 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제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한 번 정도는 다 훑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다 보면 나중에 이 종목들을 만났을 때 되게 반갑고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들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다. 아, 최소한 이 5종목이 포토 공정에 사용되는구나. 포토 공정, 블랭크 마스크에다가 헤더를 그려서, 그렇죠? 예, 예, 포토 마스크를 만든 다음에 EUV 빛을 전사해서 투영시켜서 식각하고 애칭하고 해서 웨이퍼 위에다가 그려내서 이것을 또 깎아내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칩을 다이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데 마지막 단계로 PSK하고 ENF 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K부터 볼까요? 반도체 포토 레지스트 드라이 스트립 장비 분야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웨이퍼 위에다가 이게 PR, 포토 레지스터의 약물을 이렇게 바르죠. 예, 약물이라고 해야 되나? 화학약품을 바르고 여기서 이제 빛을 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회로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여기 이제 찌꺼기들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 찌꺼기들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깨끗하게 하고 이러한 장비가 필요한 거죠. 이 장비를 만든 회사가 바로 PSK라는 거죠. 향후 하드 마스크 신재료를 스티브하는 장비로 매출원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원판인 웨이퍼뿐만 아니라 위에 이제 하드 마스크 있죠? 예, 우리 전편에서 배웠던 하드 마스크에 대해서도 신재료를 스티브하는 장비 이런 것들을 또 만드는 것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내년 영업이익은 1,000억 이상을 돌파할 전망이고 시가총액은 7,100억 수준으로 저평가로 판단이 되고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내년에 올해 950억인데 시총이 7,000억밖에 안 된다는 거면 말이 안 되지. 1조에서 1.5천억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서 좋은 종목이다. 강력한 매수 영역에 있는 종목이 PSK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네, 3만 1,000원대에서 5만 1,000원대에서 3만 1,000원대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치고 우리가 지금 봤던 종목 중에서 동진 세미케이랑 가장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죠. 48,550원인데 전고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걸 치고 6만원, 7만원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영업이 950억, 내년에 1,000억이 넘어가는데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10배가 안 된다는 건데 이런 면에서 동사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추이를 한번 봅시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네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쭉 사고 국내 기관은 사다가 최근에는 거의 사지 않고 샀다 팔았다 하는데 외국인들이 수급의 주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뭔가를 본 거죠. 이런 면에서 동사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동사가 어떤 회사냐? 포토레지스트를 스트립하는 회사. 벗겨내는 거다. 근데 포토레지스터에 대해서 앞 여러 번이나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하고 한번 봅시다. 포토레지스터 일명 감광액이라 볼 수 있죠. 우리 사진을 인화하는데 인화지에 바르는 감광액과 비슷한 거죠. 이 포토레지스트는 우리 화학 물질인데 감광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특정한 파장의 빛에 EUV라는 특정한 파장이 들어오면 빛의 반응을 하죠. 이 감광액이 화학적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후에 화학적 성질의 변화를 이용해서 특정한 선폭을 전사할 수 있게 패턴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구성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정확하게. 반도체, 회로 소자 제조 공정 등 리서그래피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이다. 이게 사용되는 이 빛이 중요한데 브라 크립톤은 248나노, 브라 아르곤은 193나노, EUV는 13.5나노의 빛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아주 그냥 가는 빛
우리 붓 중에서 이제 크게 쓰던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는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EUV 공정에서는 포토 레지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포토 레지스트 작업을 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벗겨내는 그러한 작업,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확하게 잘 굳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작업, 이 작업을 하는 장비가 필요한 거죠. 이 장비를 만든 회사가 PSK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사는 반도체 PR 스트립 분야의 강자이다. 신규 장비 국산화, PSK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PR 스트립과 드라이 클리닝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북미 반도체 업체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매출 비중은 PR 스트립이 50%, 드라이 클리닝이 10%, 부품 영역이 32%로 추정이 되고 있다. PR 스트립 장비는 D램과 랜드, 파운드리 모두 공급되며 시장 점유율 1억을 기여하고 있다. 이게 D램뿐만 아니라 랜드와 파운드리까지도 사용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범용적으로 확장성이 있는 거죠. 드라이 클리닝 장비는 삼성전자 D램 외에는 올 하반기 국내 신규 고객들로 공급 확대로 이루어나갈 것이다. 지금 삼성전자 D램만 쪽에 사용되는데 이 드라이 클리닝 장비도 신규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신규 장비인 웨이프 엣지 클린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우호적일 것으로 파악되며 올 연말 연초 시작으로 국산화에 성공하며 고객사 신규 투자 시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비를 하나만 만드는 게 이게 관련된 장비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여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및 4분기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분기 영업이익 208억, QOQ로 34%는 하락했죠. 2021년 3분기 매출액은 906억으로 이것도 QOQ로 28% 하락했고 영업이익 208억, 34% 하락. 예, 하반기 국내 반도체 캐펙스가 둔화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북미 파운드리양 견조한 PR 스트립의 수요와 중앙권 메모리, 파운드리 투자 증가로 이것을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삼성전자의 캐펙스나 SK하이닉스 캐펙스 투자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중화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외국 다른 나라들의 파운드리 쪽에 이 장비가 사용되면서 그나마 국내에 둔화된 부분을 메이크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또 신규 장부 개발이 마무리 단계 접어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서도 배웠지만은 신규 장비를 여러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용 일수도 이제 제한적일 전망. 신규 장비를 만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떨고 갔다는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265, 영업이익 173억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한번 봅시다. 해외를 통한 성장률을 증명될 하반기 벨 엣지의 런칭도 기대된다. 베벨 엣지죠. 베벨. 기계 이름이 베벨 엣지, 장비 이름 베벨 엣지 런칭도 기대를 하고 있다. PSK 호실적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해외 매출 비중의 증가와 전체 매출액의 높은 성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케이. 2021년 국내 카펙스가 감소한 현상에서 해외 거래 선양 매출 비중이 60% 예상된다는 점은 글로벌 PR 스트립 1위 업체로서의 가치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네, 그렇습니다. 동사는 국내 PR 스트립 장비 1위 업체로서 그 명성과 평판을 삼성전자에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중국적으로 또는 파운드리 업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낸드 시장의 주력 장비인 베벨 렛치라는 장비를 가지고 국내 런칭도 연말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웨이퍼 식각 장비인 베벨 엣지 역시 시장의 우려와 달리 성공적으로 국내 시장에 런칭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다. 이 베벨 엣지는 랜드 시장에서 사용되는 식각 장비네요. 그렇죠? 깎는 거. 이런 데 사용되는 신규 장비가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20년 매출액이 약 5천억 정도가 나오죠. 영업이익이 드디어 4자릿수 1120억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7천억 후반대는 싸죠. 당연히 눈에 확 들어와야 돼.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와야 돼. 이런 의미에서 PSK는 매력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종목 ENF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레지스트를 만드는 원료를 제작 공급하고 있다. 그렇죠? 네. 포토 레지스트는 이렇게 감강액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 포토 레지스터는 이렇게 포토 공정을 통해서 설계도를 만드는 이 설계도를 이렇게 웨이퍼 위에 만드는 이 웨이퍼 위에 바르는
그러한 감강액인데 이 감강액의 원료를 어디서 공급하느냐? 바로 ENF 테크놀로지가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다양한 반도체, LCD 공격용 부품, 식가액, 신너, 현상액, 박내액 등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기업을 하고 있다. 주로 원료를 제공을 많이 하고 기타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하락의 문제는 LCD, OLED 재료 사업부의 중국 시장에서 좀 크게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도 크게 증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EUV 기술 도입과 포토레지스터 사용 증가 등으로 악재를 뚫고 추가 상승할 전망이다. 오케이. 현재 시가총액은 약 7천억 수준, 그렇죠? 네, 7천억 수준. 네. 현재 시가총액은 4,500억 수준이고 향후에 7천억 수준에 도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사의 시가총액은 4,592억이네요. 영업이익은 약 350억 정도 나고 10배 정도니까 향후에 이익이 500억까지 증가한다면 당연히 7천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전고점 53,200원을 찍고 27,000원대까지 내렸다가 이제 3만원 겨우 회복했는데 동사는 충분히 4만원대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 보유죠. 사야 되느냐? 괜찮다고 봅니다. 네, 분할 매수 정도는 ENF 테크놀로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동사의 수급 취급 한번 봅시다.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꾸준히 사고 있죠. 외국인들도 최근에 사고 있으니까 양수 겸장입니다. 수급은 A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하는 회사인가? 동사는 크게 두 개의 사업부로 나눠졌죠. 세 개의 사업부죠. 첫째는 전자재료 사업부, 주요 생산품은 크게 프로세스 케미칼인 식가액, 신너, 현상액, 박리액 등을 생산하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서 식가액도 들어가고 신너도 들어가고 현상액도 들어가고 박리액도 들어가는데 이러한 소재 부품을 전자재료를 생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파인 케미칼, 포토레지스터용 원료를 생산하는 부분이 파인 케미칼 사업, 이게 핵심이죠. 포토레지스터의 사용 증가에 따라 핵심 원료인 폴리머, 모노머, 광산, 발생제 등을 생산 공급 중이다. 또한 반도체 회로의 선폭이 미세해짐에 따라 포토레지스터의 사용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는 당사의 포노머, 폴리머 및 광산 발생제 사업은 높은 성장 장래를 갖추고 있다. 동사는 반도체 재료업체들과 포토레지스터들이 개발하던 초기부터 포토레지스터 핵심 원료 개발을 시작하여 일본 등 해외 유수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항상 모든 화학 제품과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자재료의 기본은 일본이죠. 일본과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ENF 테크놀로지도 이러한 그런 기초가 튼튼한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독보적인 핵심 원료 공급업체로 성장 중이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매출법인 감소가 다소 부정적이었죠. 그렇죠? 최근 영업이익이 크게 부진했는데 그 이유는 코비드-19로 인해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장기화되면서 특히 중국향 디스플레이 소재 출하량이 감소가 뚜렷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3분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반 고객사들의 가동률은 안정적으로 흐름을 보였다. 따라서 국내향 공급 물량 변화는 크지 않을 거로 추측됩니다. 국내 공급향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사의 주력 고객인 중국의 CSOT라는 회사가 10.5세대 LCD 신규 카펙스를 당초 2021년 올해 1분기 가동 예정이었으나 글래스, DDI, 구동치, PMI, 전력 반도체 등 주요 부품 공급 사업체가 부족하면서 생산이 연기되거나 미뤄지면서 동사가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부정적으로 이게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차츰 해소가 돼야만 동사가 이익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힘들고 내년에 북경 올림픽이 끝난 이후부터 글로벌 지금 반도체가 다시 호황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았을 거로 가능할 예상을 하고 있죠. 식가계 공급사 간 점유율 경쟁도 또한 침하되면서 물량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도 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네요. 이로 인해 중국 법인 한때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기도 했다. 결국 중국 쪽에서 문제가 동사의 수익의 하락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악재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2022년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일 수 있죠. 2분기 이후에 동사의 주력 사업인 신너의 원전인 PO의 수요 강세로
가격이 지난해 연초 대비 90% 이상 상승하면서 원가율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다시 가격 하락으로 안정을 찾고 있다. 오케이.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고 원화와 양세가 전환하면서 당분간 환율 상승도 기대할 수가 있다. 동사는 이 수익 구조에서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환해지를 하지 않는 관계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오늘 보니까 1190원, 1200원대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동사의 4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1년 4분기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뢰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4분기부터는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동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분기당 뭐 40억에서 50억, 3분기에는 132억이 났네요. 이런 면에서 올해 350억 충분히 날 수 있다. 내년에는 400, 500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ENF 테크놀로지의 실력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SK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들이 전부 다 포토 공정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계 세미캠이 이제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EUV 공정에 관련된 기업들의 다섯 종목도 차츰차츰 주가가 바닥을 치고 뭐 V자로 이제 전고점을 뚫고 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한 전고점 근처 턱밑 진짜 바닥에 있으니까 반만 상승해서 바닥에다 30% 올라오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버전 4개에 걸쳐서 우리가 포토 공정을 한번 싹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반도체 8터 공정 중에 하나인 포토 공정에 관련된 기업들과 구조들 각각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공부를 하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삼성반도체나 SK하이닉스가 가격이 좀 반응할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난리가 났죠. 오늘 좀 많이 회복해서 또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 있던 기업들이 많이 반등해서 물려있던 우리 친구들에게 좀 기쁨이 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내일 또 즐거운 얼굴로 좋은 또 공부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